지난주 같은 경우에 정말로 상승폭과 하락폭이 극과 극을 달렸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시장 정말로 중요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의 움직임 어땠습니까? 첫날부터 상한가 퍼레이드가 만들어졌었죠. 바로 직전 전일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로보스타도 상한가, 그리고 LG전자도 상한가였죠.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도 바로 전일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 LG CNS도 29%, 로보티즈도 28%, 네이버도 상한가를 터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보스타가 2연상을 갔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27%, 정확히 이제는 조정 타이밍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던 LG CNS도 18%, 그리고 휴장 이후에 목요일부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그럼에도 성호전자는 21%의 상승을 보여줬고 SAMT도 바로 전일 말씀을 드리고 19%,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호전자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21%,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날도 11% 이상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 이 종목들은 당연히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매집이 이미 완료된 급등이 임박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종목들 그냥 올라갈 것 같다가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지난주에 이 상한가 파티를 놓쳤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락적으로 병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일단 마지막 금요일 시장 정말로 정신이 없었죠. 일단 이 시장 종합 부분을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상승 종목, 하락 종목보다 너무나 적었죠.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심했던 건 하락 폭이었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5%,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환율이죠. 환율이 1,559원이에요. 거기에 금요일의 장세 어땠습니까? 특히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0%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 야간 선물 하한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부분들 차익 물량이에요. 그 트리거가 된 부분들이 바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대치보다 다음 분기 예상치가 살짝 낮게 나왔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바로 환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소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네 번째는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연관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스페이스X의 IPO 준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 그렇다면 제가 이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시장을 이끌었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지금까지 상승을 만들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근거들이, 이런 모멘텀들이 실제적으로 훼손이 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됐을 때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도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이 언제였습니까? 3월이었었죠. 그리고 지난해 10월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이런 식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상승 끝났다. 그런데 이때도 하락했던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이때는 전쟁이었어요. 미국과 이란에. 그래도 이 이슈가 무뎌진 이후에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모멘텀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중장기 관점으로 종목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이밍이, 지금까지 포모를 느끼셨었던 분들에게는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고,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은 지금같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계속해서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일의 대응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약세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갭으로 빠지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대응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딱 두 가지 종목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 만들어지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거였어요? 바로
현대백화점이었죠.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만들어지면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4%에서 11% 상승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차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18%까지 17%의 급등을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6월 3일 영상이죠. 정확히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항상 강조를 드리죠. 왜 보여드립니까? 시간 남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사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죠. 짧게는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는 케이스들, 그리고 이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말씀드린 이후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만들어졌다. 그때 시장 상황은 어땠었고 수급은 어땠었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었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반대 케이스일 때도 복습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귀를 해야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고점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하는 전형적인 시세의 초입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과 성과급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양극화, 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극화 벌어질수록 이 위쪽에서는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백화점 쪽 소비들, 이익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이. 그러면서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물량소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체크는 하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든 전고점 라인대요. 129,000원 구간대에서 130만원 라인대, 길게는 14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공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정확히 이날 돌파 패턴이 만들어졌었던 이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만들어졌었죠. 이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15%까지 상승을 만들어졌고 그 다음날에는 또 제가 이때는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도 중요해요. 6월 4일 영상이죠. 여기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긴 흐름, 이번 달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소부장, 소형주, 중형주 정도까지죠. 소형주까지는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순환이 될 텐데 소비주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제는 금융 관련 쪽, 이쪽 보셔야 됩니다. 증권주들 아직까지 자리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잡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스페이스 X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전에 급등했던 종목들 뭐 LG라든지 뭐 이런 대형주들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섹터의 완벽한 전환까지 그리고 기술적 반등 타이밍에 대한 준비까지 모든 걸 이미 다 목요일에도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었고 금요일에 바로 현대백화점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로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VM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패턴 이외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 타이밍에 대한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30분 봉상 이 20선 라인대에 대한 이렇게 이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상 정확히 반등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었고 장 중에는 보시면 거의 7% 구간대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10% 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바로 전날 영상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었는지 짧게 딱 5초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6월 4일 목요일 동일한 영상이죠.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시켜놓고 그 위에 안착을 시켜놓은 이후에 일시적으로 가격대를 끌어올립니다. 물량 소화 과정이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이 다시 나오는데 정확히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었던 이 구간에서 나오죠. 그리고 오늘 급격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대체 거래소에서 이 물량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수급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체 거래소 종가죠. 이 구간이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바로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VM 실적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만원 구간대에서 71,000원 구간대, 길게는 신고가요. 73,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기술적 반등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73,000원 구간대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10% 넘는 상승은 그대로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죠.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미 제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뉴스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젠순왕 CEO의 방문과 함께 이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들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상 오늘 일단 박정원 두산 회장과 잠실에서 만나죠.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박정원 회장은 시타를 한다고 했어요. 일단 이번에 만남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두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공급망부터 해서 피지컬 AI까지 협력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두산 전자비즈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죠. CCL을 생산을 하면서 공급망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에는 건설기계 쪽 그리고 발전설비 로봇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의 방문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 당연히 피지컬 AI 쪽이에요. 그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SMR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그리고 산업용 휴머노이드 이슈가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젠슨왕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엔비디아의 메디슨 황 수석 이사 엔비디아의 딸이죠. 지난 4월 29일에 선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방문을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를 찾아서 산업용 휴머노이드 지능형 로봇 개발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2027년도 AI 기반 로봇 솔루션 그리고 2028년도에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출시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쪽에서는 어때요? 국내에서 1위 회사죠.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5위 회사예요. 그리고 별도 개별적인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대표 이제 일정이 잡혀 있죠. 22일, 25일에서 미국의 시카고 오토메이트 2016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북미 최대 자동화 전시회죠.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해서 이미 미국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죠. 원엑시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 구조에서 이제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회사로의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에이전틱 로봇 운영체제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로보틱스 인프라를 연결을 한 차원 높은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 산업을 아우르는 밸류체인과 함께 제조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를 피지컬 AI 산업의 전략적 거점이자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리고 긴 흐름으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구간대를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신고가 패턴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지지까지 만들어 놓고 신고가 패턴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물량 소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어때요? 정확히 5일선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30분 봉상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120선조차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이번에 이 수급 그리고 신고가 패턴 그렇다면 과연 두산 로보틱스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이 가능한 건지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꼭 보셔야 되는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두산 로보틱스였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15만 5천
5천 원 구간대에서 16만 원 라인대, 길게는 정고점 라인대죠. 17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짧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120선 그리고 20선 위에 정확히 안착을 시켜놨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만들어지는 타이밍,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대응할 필요조차가 없죠.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갭으로 빠지는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선으로 그어드린 구간, 전 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여기에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대응 구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수급 같은 경우에 장 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개인적으로 난 이 부분 판단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너무나 어렵다, 요즘 시장 상황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이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구간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소통방에서는 시장, 그리고 섹터,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변동성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또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보스타 당연히 보셔야죠.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정확히 5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0분 봉상으로도 20선에 대한 지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5만원 구간대에서 15만 5천원 구간대, 중기 관점으로는 16만원 구간대에서 17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검정선 1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탈을 했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들이에요. 이탈을 하면 일단 매도예요. 비중이라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올라오면 다시 재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 항상 강조를 드리죠. 왜 그래요?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대내적으로 국내 시장 기준으로 하더라도 리스크가 두 개나 있어요. 지금 어떤 거예요? 환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예요. 금리 상승 압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환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을 잡을 수 있는 건 금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스크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현대모백스죠.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정확히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었던 이 구간의 쌍바닥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물량에 대한 이탈이 완벽히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방 경직성에 대한 이 구간이 자리가 정확히 잡혀 있었고, 30분 봉상으로는 20선이 안착을 시켜놨죠. 120선 아래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20선 위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타이밍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6,000원 구간대에서 37,000원 구간대, 중기 관점으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4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구간,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만들어진다.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 이탈하면
여기에선 이제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 부분도 제가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는 제가 이미 2거래일 동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시장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키면서 전형적인 일봉상 라인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을 바꿔주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성호전자, 실리콘포토닉스 공동 개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드는 트리거가 됐었죠. 바로 삼성전자가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리콘포토닉스 기술 개발을 선언한 가운데 성호전자의 자회사 ADS테크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낙점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ADS테크 양사가 함께 실리콘포토닉스 기술인 공동 패키징 광학 얼라이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이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 CPO 젠슨왕이 AI의 병목 현상을 해소할 돌파구로 뽑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액티브 얼라이먼트는 광섬유 그리고 렌즈 레이저를 정렬하는 공정으로 ADS테크가 세계 시장에 약 80%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장 기준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장비 사양이 확정이 돼서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고 파일럿 장비의 기술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양산 장비 제조에 착수하는 것이 이번 계약의 최종 목표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성호전자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액티브 얼라이먼트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거기에 지난달에는 코닝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한 데 이어서 이제는 삼성전자와도 협력을 하면서 내가 세계 1위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실제로 광통신 장비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5년도 같은 경우엔 매출액 2,3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6억 원이었었죠. 하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3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00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 7,4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500억 원 당기순이익도 2,000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몇 배가 상승을 합니까? 30배예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배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호전자 시가총액은 5조 수준 돼야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얼마예요? 3.4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봉상으로 보시면 최근에 급등을 보인 이후에 상단에서 박스권을 다시 한번 만들어놨죠. 그리고 정확히 20주선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이 라인대에 대한 다시 한번 돌파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켜놓고 방향성을 바꾸는 일봉과 함께 30분 봉상으로도 물량 소화 과정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20선 위에서 이탈하고 다시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성호전자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성호전자 단기적으로는 54,000원 구간대에서 55,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지금 전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58,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봉상 지금 20선 라인대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이 있고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 구간 61선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하단을 잡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동일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나무기술이죠.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최근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냈었고 일시적인 차익 물량
그런데 상당히 나온 편이에요, 이 정도면. 하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 전고점 라인대를 정확히 지지를 만들어주면서 5일선도 이탈하지 않았죠. 말 그대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봉상으로도 120선, 20선 위에 안착을 시키면서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300원 구간대에서 9,5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10,000원 구간대에서 신고가 라인이에요. 11,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신규 대응 타이밍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 지금 현재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원익 IPS입니다. 제가 6월 1일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이 삼전닉스는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소부장의 중견기업으로 넘어올 거다, 이 수급 자체가 넘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삼전닉스도 계속해서 방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순환매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원익PS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원익PS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돌파시켜 놓은 이후에 최근에 나오지 않았었던 엄청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주체 기준으로 쌍끌이가 만들어지면서 완벽히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 겁니다. 원익PS 뉴스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증착 장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수주 업사이클도 시작이 됐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디스플레이, 단독 수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메모리의 훈풍까지 이런 이슈로 실적이 그대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93%가 증가를 했고, 삼성과 SK의 하반기 설비 투자에 따른 수주 업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수주가 만들어졌는데, 중국의 비전옥스의 자회사, 그 중에서도 XR 디스플레이 패널 라인 구축을 위한 경쟁 입찰에서 전공정의 핵심 장비죠, 드라이 에처 공급사로 단독 선정이 됐어요. 단독이라는 건 뭐예요?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 장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그 수혜가 고스란히 실적으로 찍힐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 4공장 투자를 앞당기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올해 대비 최대 2배 수준까지 투자를 확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낸드나 파운드리 부분도 긍정적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 2배 확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원익PS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적도 그대로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5년도는 매출액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38억 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매출액 1.3조에 영업이익은 1918억 원이죠. 그리고 2028년도에는 거의 영업이익 2조에 매출액이 2조죠. 매출액 2조에 영업이익은 3,176억 원까지 정말로 미친 듯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 유보율만 체크를 해보면 부채 비율은 20%예요. 그냥 빚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유보율은 거의 3,900%에 육박을 하죠. 회사 안정적으로 돈 잘 벌고 잘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죠. 삼각수렴 형태의 끝자락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고, 그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모든 이평선들을 완벽하게 돌파를 시켜놨죠. 그리고 30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혔어요. 그렇다면 원익 IPS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 14만원 구간대에서 15만원 라인대, 길게는 신고가요 16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신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 그어드린 21선 라인대 근처가 되겠네요.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장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수급이었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쌍끌이와 함께 방향성을 완벽하게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구간대, 중기적으로도 이 구간대 전고점 라인대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탈을 하면 대응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판단들 개별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딱 5초면 충분합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워딩 PS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또 소부장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바로 테스죠. 테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엄청난 물량들을 소화를 하면서 추세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죠. 직전이라는 건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봉상에서도 나타나죠. 지금 30분봉상 20선 살짝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5만원 구간대 그리고 여기서 15만 5천 라인대 신고가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 하반 경직성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이 13만 원 구간대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이 구간을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가 확인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들까지 좀 체크를 해본다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현대백화점도 이 추세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보다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고 기존 종목들이 단기적인 반등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이라면 그때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차익 물량이 다시 한번 출회되는 구간으로 반대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는 15만원 구간대에서 신고가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지금 이 구간대 여기를 완벽히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기관 쪽에서 물량을 받쳐주면서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확히 현재 구간대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종목 바로 KB금융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는 금융 관련주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B금융이에요. 수급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7만 7천 원 구간대에서 18만 원 구간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지금 마찬가지 케이스 신고가를 만들어내기 직전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추세에 대한 부분도 살아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 추가적인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메인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도 이미 영상에서 다 찍어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수급 타이밍이 잡힌다. 그럼 그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메인 종목만 체크해도 그 다음날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이미 다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요. 시초가로 대응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시초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급등주 공유방에 나오는 3가지 종목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종목들은 이미 영상으로 다 찍어드렸던 종목이라는 거 이제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메인 종목들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오히려 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 판단이 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실시간 타이밍이 너무나 어렵다. 수급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거기에 고정 댓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래 보시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죠.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같은 경우에도 이 2기 소통방이 이제 거의 다 마감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만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작성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일단 내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그 사이에 특별한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응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딱 하나가 있죠. 어떤 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에요. 제대로 된 휴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그런데 아직도 치고받고 난리죠. 한마디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처음에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판단했었던 그 근거, 그 모멘텀이 훼손이 됐는지 훼손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힘든 시장 상황에서도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종목들, 그런 타이밍 볼 수 있는 논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끝이 아니죠.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